안녕하세요. 대꿈놀이 MC 대꿈입니다. 오늘은 인물 관련한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세 가지 책이 있는데요. 바로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 워런 버핏 웨이입니다. 원래 게스트를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이 대꿈놀이 메인 이제 컨셉인데, 인터뷰를 좀 기획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꼭 준비가 되면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인물 관련한 책을 제가 선정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인물에 대한 책을 읽으면, 어, 인물에 대한 견해와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입니다. 이 샘 올트먼은 유명한 오픈 AI 창업자, 그리고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책은 좀 오픈 AI의 이제 여러 동료들, 다 AI 속학들인데 그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샘 올트먼이 종말론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AI에 의해서 나중에 종말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웃긴 건 우리가 외계인을 못 보는 이유도 외계인들이 이미 자기가 만든 AI에 의해 종말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자기가 만든 AI인데 자기가 AI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웃기죠.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샘 올트먼은 이제 오픈 AI에서 챗 GPT를 처음에 만든 이후에는 그 다음 버전부터는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동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기업 총수들 그리고 정부의 수장들을 만나서 챗 GPT에 대한 홍보와 영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샘 올트먼을 많이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샘 올트먼이 이런 고객 영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얼굴을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챗GPT에서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책을 봤을 때 되게 좋았던 건 여러 동료들, 예를 들어 피터 틸이라는 동료도 있는데 피터 틸은 오픈AI 창업 전에 있었던 Y 콤비네이터라는 회사에서 같이 만났던 그런 동료로서 피터 틸은 또 역시 페이팔이라는 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창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미국에 좀 한 곳에 모였다는 점을 봤을 때도 되게 와 대단하구나. 역시 인재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한 곳에 모이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입니다. 이 책은 철학책으로서 이 저자는 그 문학 교수인 마리나 반 주일렌이라는 교수인데요. 프랑스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 평범한 것이 바로 찬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펼쳐요. 되게 저의 삶의 모토도 평범한 그런 삶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되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중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중용이 이제 뜻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떳떳한 상태입니다. 즉, 너무 우수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해서 뭐 1등을 차지하는 그런 게 경쟁 사회이고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예,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으니 1등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철학자가 나와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 더 빛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함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맞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펼치면서 이 마리나 반 주일렌이라는 저자는 많은 철학자들의 그런 견해를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근거를 듭니다. 또한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주장도 동의를 해요.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능력주의는 이제 사회적인 이익, 즉 임금을 회사에서 회사원들한테 분배를 할 때 어떤 차등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하냐라는 점에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자라는 것이 능력주의인데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를 비판하죠. 그 이유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면 여러 사회적인 기존에 있던 틀이 깨진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죠. 능력주의가 있다면, 능력주의가 팽배해진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의 인재들은 한국에 있는 뭐 기업의 회사원으로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한국인 인재들을 많이 뽑죠. 아무래도 언어의 그런 제한 때문에. 그래도 나라 자체에 언어 말고도 삶을 사실 뭐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살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전통을 이어서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능력주의가 팽배해진다면 나라의 경계가 없어지고 외국의 인재를 영입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더 좋은 인재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자리를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이 뭐 외국 인재를 영입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취업 준비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냐. 예, 한국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능력주의가 원래는 뭐 경쟁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팽배해지면 안 된다. 너무 이게 만연해지고 이게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하고 마리나 주일렌 이 책의 저자도 비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근데 마리나 반 주일렌이 엄청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 니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의 전문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즉, 프리드리 니체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고 또 일을 하고 하는 삶을 살지만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그 평범한 사람들 위에서 좀 높은 위치에서 좀 더 좀 삶의 질이 더 높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삶을 산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마리나 반 주일레는 니체의 이 말을 비판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전문성, 뭐 상업에 대한 전문성, 뭐 아니면 다른 지식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모조리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쵸? 저도 이 마리나 반 주일렌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아무리 뭐 탁월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약에 전문성을 하나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다른 탁월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질 수 있다. 탁월한 사람들이 모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탁월한 사람들만큼의 그러한 높은 위치에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리드리 니체도 이후에는 자기의 이런 주장을 굽혔다고 해요. 굽히고 견해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책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워런 버핏 웨이입니다. 워런 버핏 웨이는 워런 버핏의 평전인데요.
워런 버핏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로 유명하죠. 코카콜라와 애플을 아주 거액을 투자를 해서 수익 성공을 이끌었죠. 이 워런 버핏이 처음에 초기에 투자를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스승이었고 동료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엄청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워런 버핏의 스승이 나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해요. 투기는 주식을 딱 매입을 하는 순간 언제 팔지를 계속 염두를 하는 게 투기예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언제 팔지를 계속 염두를 해두고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투기이고 진정한 투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용어들, 안전마진, 뭐 내재 가치,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학 용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CEO로 있는 주식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초기에는 동전 저울 회사 시스캔디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 동전 저울 회사는 몇백 원 안 되는 동전 저울을 팔았는데 이게 나중에 대박이 났다고 하죠. 하여튼 여기서 되게 천재성이 처음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는데 이 경험으로 나중에 코카콜라와 애플까지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원래 워런 버핏이 다른 기술 기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원래 보험사 아니면 코카콜라와 같은 식료품 회사에 이전에는 투자를 했지만 기술 기업에는 딱히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애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플은 여러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일종의 휴대폰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워런 버핏은 애플이 휴대폰 업체가 아니다. 바로 명품 업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애플을 브랜드 자체를 보고 열광을 한다고 하죠. 바로 이 점에서 다른 휴대폰 업체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강행을 하고 나중에 애플이 대박이 나죠. 지금은 세계 5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으로서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보는 안목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와 이제 집중 투자의 차이점을 워런 버핏이 이야기를 해요. 분산 투자는 뭐 10개의 기업에다가 자기의 돈을 나눠서 분산을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집중 투자는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하나의 기업에만 몰빵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 워런 버핏은 바로 집중 투자를 더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산 투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그것은 투자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는 자기가 잘 알아본 하나의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적다고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집중 투자는 거액을 한 기업에 넣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만약에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액을 한번 잃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 투자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는 것 같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세 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도 만약에 무인도에 갇힌다면 이 세 개의 책을 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꿈놀이 MC 대꿈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